예, 안녕하십니까. 자유경영원 문구천입니다. 하이에크의 자유헌정론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두 번째 장에서는 자유문명을 창조한 힘이 어떤 것들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유문명, 이 자유세계가 이룩한 문명이죠. 이거를 창조한 힘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이에크는 독특하게도 인간은 무죄하다 하는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각 개인을 보면은 사실 아, 내 주변에 나의 직업과 관계된 일밖에는 사실 모르면서 우리가 살고 있죠. 다른 직업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건가 하는 데 대해서 그렇게 굳이 알 필요도 없고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있는 지식을 모두 가지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건 참, 어, 뭐 정신이 나간 사람이거나 그렇겠죠. 내가 에, 열심히 추구하고 있는 일부, 이것만 알고 있는데, 그것도, 또 이 하이에크가에게 봤을 때는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어떤 것은 내가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명시지로서 알고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그 거의 대부분은 또 내 스스로도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런 그 암묵지 상태입니다. 열심히 뭐를 종사를 하느라고 이 노하우를 몸속에 체화를 해서 이제 축적을 하고는 있는데 그걸 누구한테 내가 왜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도 제대로 못할 정도의 아주 모호한 그런 지식이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각 개인은 상당히 무지한 상태에 있다. 그것도 구조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보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인간은 아주 현명하고 모든 것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그 제도라든지 이런 거를 나의 뜻대로 잘 바꾸면은 이 지상에 유토피아를 건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역사에 보다시피 그런 사람들이 이 만들었던 작품이라 하는 것은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공동체 내에서나 그 작동이 되는 것을 만들었다든지 또는 이것이 이제 큰 규모에서 만들면은 뭐 예컨대 북한 체제와 같이 문명하고는 이 반대로 향하는 이런 집단주의, 사람들이 숨쉬고 살기도 어려운 그런 체제를 만든다라든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또는 그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자유문명을 이해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제도나 이런 거를 바꾼다 했을 때는 극히 조심하죠. 이거는 유구한 세월을 통해 가지고 어떤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중에서 이제 인간이 조금씩 선택의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날 만든 것이 이러한 관습이고 제도고 이런 거를 알기 때문에 이거를 바꾼다 하는 것은 나는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이 없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유세계의 하나의 덕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수주의적인 그리고 뭐를 어떤 행동을 하나 할 때 신중하게 조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생각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 이걸 관용할 줄 알고 이런 것이 이제 자유세계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덕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이제 내면에는 각 개인은 사실은 무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이제 깨닫고 있는 것이죠. 에, 그 암묵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암묵지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그 명시지, 뭐를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된다. 어떤 프로세스, 물건을 만들어내는 공정에 관한 지식이라든지 이건 매뉴얼로 적을 수 있는 지식이죠. 이러한 지식은 전체 암묵지가 마치 이제 빙산의 그 수면 아래에 있는 그 커다란 덩어리인 것처럼
물 밖에 드러나 있지 않은 그런 그 지식이 커다랗게 밑에 있는 것이죠. 수면 위에는 작은 그 빙산의 일각이 드러나 있는 것인데 이것이 명시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우리의 그 문명을 창조하고 있는 지식은 이 명시지만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암묵지 이런 것들이 전체가 합쳐져 가지고서 서로 교류도 하고 협력하고 어느 땐 경쟁도 하고 하면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명을 창조를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유세계에서 이 지식이 창출이 되고 이것이 확산이 되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참 뭔가 보이지 않는 그런 손이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아담 스미스의 생각을 좀 우리가 또 떠올리게 됩니다. 뭔가 이제 쭉 관습이라든지 또는 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사람들이 열심히 그 속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뭔가 또 다른 그 변화를 하나 창출을 하죠. 그런데 이 변화가 여태까지 해왔던 일하는 그 행동 이런 거에 비해서 독특한 특징도 있고 해가지고서 장점이 있었다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조용한 이 환경에 하나의 작은 파문을 일으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돌을 던진 거죠. 그런 그 변화는 일종의 그 문제로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왜냐하면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혼자 특출난 그런 에, 경쟁력을 갖게 되면은 내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물건을 하나 만들더라도 더 나은 것을 저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서 어, 내놓게 되면은 내가 여태까지 생산을 했던 물건은 잘 팔리지 않게 된다라든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대응을 하기 위해서 또 해결책을 전체가 이렇게 나서 가지고 모색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중에서 이제 적절한 이렇게 했더니 더 낫더라 하는 그 적절한 관행들이 하나씩 선택이 되고 모방이 되고 이것이 낫다 하는 것이 이제 주변에 또 확산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현대 문명 속에 사는 우리가 이 지식을 창출을 하는 그런 그 프로세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더 성공적인지 하는 거는 그렇게 열심히 일은 하지만 사실 잘 몰라요. 열심히 했지만 잘 이거 안 되고 실패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모두가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칠기삼이다. 살다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한 30%가 작용이 되고 운, 그때 이게 시운이 잘 맞아가 떨어져 가지고서 이제 일이 잘 풀렸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오히려 70%를 차지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참 우리 그 현대 문명, 자유세계의 그 문명 체제 이것이 작동하는 원리를 잘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유세계의 한 가지 특징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능력 이것이 일부 작용을 하지만 내가 성공을 하는 것은 나의 그 인접 동료라든지 다른 사람이 축적을 했는 이 노하우라든지 이런 거를 내가 공짜로 갖다가 씀으로써 모방을 할 수 있음으로써 같이 덩달아서 이게 성공을 하는 체제 이것이 자유세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의 자유에 의해서 내가 득을 얻는 것이 내가 얻는 득의 70% 이상 이걸 차지하는 운칠기삼의 그 원리 이것이 작동하는 것이 이제 자유세계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그 체제는 은연중에 그 시장 체제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시장 속에서 사람들이 겉으로 보면은 열심히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 서로 도움을 받고 나의 성공이 남들이 이루어 놨는 그 결과를 갖다가 쓰는 남들의 성과 이거를 갖다가 쓰는 데서 나의 성공이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체제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체제는
각 개인이 무지한 그런 상태 속에서 열심히 뭔가를 모색을 하는 가운데서 서로 경쟁과 협력이 일어나는 체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어떤 확률적인 체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연히 작동을 하고 사전에 누가 어떻게 성공을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줘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한테 열심히 뛸 수 있는 공간, 사적인 그런 공간, 이 자유를 완벽하게 줄 때만이 거기서 어떤 작품이 튀어나올지, 어떤 성과가 나올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뭔가 불완전한 자유, 규제가 많은 자유, 이거는 자유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달리 얘기하자면은 어떤 집단에게는 A라는 자유를 주고 또 다른 집단에게는 또 다른 종류의 자유를 주고 이와 같이 편을 가르는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중의 잣대를 가지고서 이쪽에다가는 규제를 하고 어느 한쪽에다가는 보조금을 퍼준다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자유가 아니죠. 그런 그 제도를 통해 가지고 자유를 옥죄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란 각 개인이 최대한의 기회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있는 여건을 활용해 가지고 최대한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 이것이 자유인데 말씀드리다시피 자유에서 내가 얻는 것은 내가 누리는 자유만을 가지고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주변의 모든 사람이 누리고 있는 자유에서부터 나는 이익을 얻는 것이다. 상당히 중요하죠. 언뜻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완벽한 자유를 나한테 줬다. 그러면 나는 그걸로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서울이라고 하는 이 자유체제 속에서 그러한 자유를 누리고 있으니까 이것이 나는 열심히 일을 하고 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통해 가지고 성과를 내고 한 단계 발전하고 이런 것이 되는 것이지. 예컨대 여러분이 그 전체주의 체제인 뭐 이북에 뭐 평양이라든지 어디 갔는데 나한테는 완벽한 자유, 너 멋대로 한번 해봐, 열심히 한번 해봐 이렇게 자유를 줬다 손 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요. 그 주변 사람들이 전부 자유가 없는 속에서 통제되어 있는 그런 체제고 문명이라고 이뤄놨는 그 기본적인 토대도 없고 이렇게 돼 있는 속에서 내가 혼자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이거는 전혀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 자유 체제를 이끌고 가는 어떤 리더라든지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그런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각 개인이나 어떤 개별 조직이나 이런 데 대해서 직접적인 통제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접적인 통제를 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자율적으로 그 각 개체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뭔가 여지를 가능한 한 많이 놔두는 것, 이것이 이 자유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속에서 이 문명이 창출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건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쪽 집단에는 뭔가 자유를 주고 이쪽 집단에는 규제로서 옥죄고 이거는 자유가 아니다. 그리고 자유 중에서 모든 것을 허용을 해야지 어떤 자유는 주고 어떤 자유는 허용을 하지 않는다라든지 뭔가 책상머리에 앉아서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제 이 잣대를 자꾸만 만드는 것인데 이거는 거의 대부분이 이 자유체제의 그 숨통을 조이는 그런 결과가 되고 결과적으로 이 우연히 작동하는 자유체제라 하는 것은 그 중에 어떤 사람이 특출한 이 자기의 여건과 능력을 살려가지고 뭔가 이 퍼포먼스를 만들었다, 성과를 만들었다 하는 것이 한 사람의 그 성공이 100만 명에게
엄청난 이익을 가져오는 그런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는, 이것이 바로 자유체제이기 때문에 이런 그 자유를 모든 구성원에게 허용을 하고 그것이 침해되지 않도록끔 삼가하고 조심하는 것이 이 자유체제고, 그런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이제 자유문명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식에 관한 문제를 현재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또 흔히 사람들이 하는 그 일종의 편견이랄까요? 이게 보면은 무슨 철학이라든지 인문학이라든지 하면서 뭔가 그쪽 이 지적인 이 지성, 이런 그런 쪽의 지식은 굉장히 존중을 하고, 어떤 공장에서 프로세스를 개선을 한다라든지 이런 그 일하고 관계된, 행동하고 관계된 이런 지식에 대해서는 조금 경시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데 하이에크는 현대 자유문명을 창조한 힘으로 봤을 때 오히려 그 후자, 물건을 만드는 그 노하우라든지 이런 행동에 관계된 지식, 이거는 오히려 더 심오하고 이것이 현대 문명을 창출한 그 기본적인 지식에 더 가깝다, 이렇게 이제 보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이와 같은 그 무슨 공학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애초에 그 구별을 한다는 것이 오만이죠. 이와 같이 지적인 영역의 지식, 그다음에 행동 영역의 지식,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두 가지 다 현대 문명을 창출하는 이런 기여도에 있어서는 어느 것이 더 우월하냐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지식은 다 중요하고 현대 문명을 창출한 그 기반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모든 이 도구를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일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지키고 있는 관습 또는 어떤 규칙, 이런 것들이 크게 봤을 때는 도구거든요. 그 다음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하는 그 규칙, 법치국가에서의 어떤 법이라든지 이런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도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없으면은 일을 하는 것이 상당히 그 개인의 자유 공간, 이 지적인 이제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개인의 그 사적인 공간, 이것이 침해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그 제도적인 측면, 관습,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별 판단의 어떤 이거는 지켜야 되겠다, 이거는 참 그 생각을 해보니까 나한테 방해만 되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고 지키면서 살죠. 이와 같이 이 지식 중의 일부는 우리가 어떤 그 판단을 해가지고 이것을 따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뭐 아침에 8시에 일어나서 출근을 한다. 출근을 할 때는 무조건 뭐 전철을 타고 일찍 출근을 해가지고 내가 맡은 일이 어떤 그 물건을 주문을 한다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그 물건을 발주를 하는 어떤 시스템을 떠올려서 거기서 이제 입력을 하면 일단 발주한 걸 끝이다. 수많은 도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도구가 나의 행동의 영역에 있어서의 그 자유를 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수많은 것을 내가 생각을 해서 하나하나 연구를 해가면서 산다 그러면 나는 각자가 현재 성과를 내는 거에 100분의 1도 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떤 선악에 대한 궁극적인 결정,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다른 말로는 이념적인 측면, 나의 가치관, 나의 이상,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떤 집단이
번영을 하거나 또는 소멸할 것인지 하는 것은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직, 기업이라면 기업이죠. 이런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목표, 그 기업이 어떤 업을 하고 있느냐 하는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목표에 잘 일치가 되는 그러한 피트가 되는 적합한 그런 행동으로 잘 뭉쳐져 있으면은 그 조직은 성공을 하겠죠. 그런데 그 업하고 관계가 없는, 예컨대 어떤 기업이 그 자기 업하고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 자선 사업을 사회적인 책임을 잘 하겠다 뭐 이런 그 명분하에 그런 쪽으로 너무 강조를 했다라든지 하면은 그 에너지가 낭비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그 사회적 책임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이 본연의 업무, 그 업에 관계된 그런 에너지를 축적을 하고 그거를 추구하는 거, 이것이 지나치게 많이 소모가 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런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조직은 쇠퇴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각 개인이 이 사회 속에서 사는 데 있어서도 나의 가치관, 내가 어떤 그 목표를 향해서 살 것이냐 하는 것은 일종의 그 이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흔히 이념이나 이런 것을 사람들이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종사하고 있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됐지 그 이념이 무슨 그렇게 중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이크가 봤을 때는 이런 이념, 윤리적인 규범, 또 무엇을 아름답게 보느냐 하는 그 미학적인 측면, 이런 것이 궁극적으로 매우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이 근대 현대 문명을 이루고 있는 그 기반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그 경쟁이라고 하는 거, 이 자유세계에서 시장 경제 속에서 흔히 얘기되는 것이 이 경쟁의 그 사각의 정글이니 승자가 뭐 독식을 하느니 하면서 이제 경쟁을 갖다가 상당히 그 부정적인 측면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경쟁이라 하는 것은 하이크가 봤을 때 이거는 일종의 협력의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경쟁이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지식을 갖다가 축적을 하고 창출을 하고 또 확산을 해주는 지식 창출의 하나의 프로세스가 바로 경쟁이다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경쟁이냐, 협력이냐, 뭐 분업이냐, 지식 창출이냐, 이런 것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있어가지고 분리해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쟁이라는 부분을 승자 독식이니 이런 식으로 사실은 경쟁이라 하는 측면이 우리 이 자유세계의 문명을 창출한 하나의 그 중요한 요인인데, 그런 그 부분을 생각을 하지 않고 마치 부정적인 측면이 거의 대부분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저의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하이크가 이 자유 문명을 창조하는 힘을 그 논의를 하면서 이 세계를 바라보는 두 가지 측면, 그 관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성주의적인 측면입니다. 또 하나는 경험주의적인 측면인데, 이 이성주의적인 측면은 다른 말로는 합리주의적인 그러한 그 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제도나 이 세상의 작동 원리나 이런 것이 사람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구성을 해서 설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관점이 이성주의적인 측면이고요. 반대로 경험주의적인 측면은 어떻게 그 하나의 사람이 한 사람이 그 제도를 유구한 세월을 통해 가지고
이 진화적인 프로세스를 거쳐서 거기서 좋은 것이 자꾸 축적이 되면서 이루어진 이 관습과 제도, 이게 어떻게 한 사람이 이게 설계를 할 수가 있겠느냐? 그게 아니고 이걸 지식이 경험을 통해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축적되면서 사는 그런 것이 이 세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경험주의적인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하이에크의 관점은 경험주의적인 측면이 이게 맞는 것이죠. 이성주의자들은 자기가 마치 무슨 이 세상에 전지전능하게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인위적으로 이 모든 제도를 급격하게 설계를 해가지고 기존에 해왔던 거를 전부 파기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성주의자인데, 이런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 해악이라 하는 것은 정말 역사적으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계보가 있습니다. 이성주의자의 계보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으로 보자면 이제 루소라든지 마르크스라든지 이런 계보가 바로 이성주의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소박하게, 나는 나의 지식을 통해서 이 사회가 작동하는 것을 내가 설계를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오만한 그런 생각을 버리고 하나하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개선을 해나가고, 내가 종사하고 있는 일 속에서 나의 퍼포먼스를, 나의 성과를 내므로써 나도 발전하고, 나의 성과를 다른 사람들이 갖다 씀으로써 우리 사회가 같이 발전하는 이런 문명 체제의 창조적인 이 프로세스를 이해를 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더 올바른 태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